대통령 경로서를 부인해온 김계환 사령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이나 이시원 전 비서관 역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김기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직원이 이시윤 직원한테 3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이시윤 직원은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고 안보실의 번호는 4로 시작한다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8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해왔던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은 뭘까?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예. 외압이 질의응답의 핵심 주제다 보니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사단장 외압, 사단장 빼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제가 인정한다고 언론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장관의 지시, 이것은 장관이 판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과 대화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주요 참모들과의 연찬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봉투 살포, 육군 훈련병 사망 사고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참모들이 현재 박정훈 대령의 VIP 경로설이 맞다라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부 결속을 그런 만찬을 통해서 다지려고 하는 좀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나고 생각하고요. 지난 목요일 22대 국회는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진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계자들한테 전화했다든지 이런 사실까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퍼즐은 뭐냐면 그럼 대통령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냐. 그 부분이 이제 규명돼야 될 마지막 퍼즐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서다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8명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안 의원은 찬성표,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또다시 폐기된다는 뜻입니다.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선처해달라고 경찰에 낸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적었습니다. 부하를 죽이면서 승리한들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평시작전인데 자기 부하가 지금 죽는데 작전을 뭐 하라고 지시한다는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분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군이라는 조직을 다 욕먹이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날인 지난 3일 최혜병의 어머니가 스트레이트에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하 탓으로 책임 전가만 하는 모습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